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밀리 차트의 TE 지표입니다. TE 지표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규칙적인 파동 운동을 하면서 움직인다. 제멋대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보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파동 운동, 위아래 움직이는 어떤 그런 파동 운동, 규칙적인 파동 운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보다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파동에 대한 어떤 규칙적인 어떤 이런 파동 이론, 추세 이론에 대한 것은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149년 전에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이 찰스 다우가 만들었죠. 예, 그래서 찰스 다우. 예, 다우가 만들어서 다우존스 지수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적인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국면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규칙적인 어떤 형태에 의해서 움직인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만연했다가 지금 좀 그래도 감염자가 줄어든 추세인데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급락을 한 상태. 예, 한 달 만에 한 20%, 그러면 코스피가 20% 빠졌다는 거는 다른 개별 종목에서는 뭐 50% 이상까지 빠진 굉장히 손실이 많은 그런 어떤 공포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침체 국면에서 빠지면은 주가가 낮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목을 매수에 들어가겠죠. 매수에 들어가면은 상승에 올라가고요. 상승에 올라가다가 개미들,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은 좀 달라붙겠죠. 여러 사람들이. 나도 이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다면 과열 국면이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빠져나가게 되죠. 이때부터 세력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분산되고, 다시 주가는 또 급락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규칙적인 어떤 이런 파동에 의해서, 어떤 규칙적인 어떤 국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보다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만은 없고 계속 상승만은 없다. 상승과 하락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다우 이론은 증권시장의 순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강세시장과 상승과 약세시장, 하락을 이해하는데, 하락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 이론을, 주식하는 데서 추세 이론을 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밀리 차트는 찰스 다우의 어떤 이런 추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의 규칙을 이용해서, 어떤 주식시장의 이런 규칙을 위해서, 주식시장의 이런 어떤 추세, 어떤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여섯 가지 어떤 국면들, 이런 추세들을 이용해서, 규칙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보다 호밀리 차트의 바로 TE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은 녹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상승은 이렇게 상승 추세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선이 보이죠. 실선이 이렇게 굵은색 실선이 초록색이면 이거는 뭐다? 하락 추세라는 거고요. 실선이 보라색이면 뭐다? 상승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여기 여기 하락이구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하락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언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상승일 때 들어가야죠.
상승일 때.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호밀리 차트 이 T 지표는 이렇게 실선으로만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추세는 이렇게 그 공포 국면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완화됐다가 좀 매직 국면 갔다가 이제 어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전환되는 단계가 있어요. 막 추세가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예,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쉽게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추세가 한번 이렇게 전환되려면 어떤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보다 바로 여기 아래 보이는 점선들입니다. 점선들, 보조선들입니다. 이 보조선도 이제 초록색은 하락인데요. 보조선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예,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렇게 6개가 다 보조선 6개가 다 초록색이고 녹색 실선도 초록색이 뭐예요? 하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종목을 거들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전환이 오는가? 예? 언제 전환이 오는가? 예? 언제 상승이 올 것인가? 예? 굉장히 그 큰 관심사죠. 저희 투자자분들의. 자, 언제? 바로 이렇게 이 보조선 색깔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할 때, 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두 개는 조금 약한데, 그렇다면, 4개까지 왔네? 이야,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라 색깔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6개가 다 나타내면은 이제 전환돼서 어느 정도는 상승에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조선입니다. 보조선 6개가 딱 되면은 상승이다. 반대로 보조선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변한다. 그럼 뭐예요? 이제 상승할 만큼 상승했구나. 어떻게? 이제 이게 하락 추세로 조금 전환될 수 있겠구나. 2개에서 4개로 변했는데 그럼 좀 더 가능성이 커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선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실선 그리고 보조선에 대해서 T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캔들이 보입니다. 봉막대기 보입니다. 봉이 보이시죠? 이 봉이 좀 색깔이 다르죠. 맞죠? 이게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제 상승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캔들이 점점 빨간 색깔이 커집니다. 빨간 색깔이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 캔들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보통 저희 캔들 차트의 그런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상승 동력, 주가의 어떤 동력을 나타냅니다. 이 캔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바로 주가의 상승 어떤 추세, 힘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과 실선과 보조선과 이런 캔들의 색깔로 어떤 추세의 어떤 그 단계, 구분을 나타내는 것이보다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보다 바로 T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환점을 조금 더 추세의 어떤 전환점, 힘의 전환점, 어떤 국면의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보다 T지표다. 자, 이렇게 상승에 올라갈 때 캔들이 이렇게 빨간색 캔들이 커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정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정될 땐 큰 캔들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점점 초록색 캔들이 점점 커지겠죠. 초록색 캔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 주가의 상승 추세, 상승하려는 힘이 크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근데 초록색 캔들이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전의 기회,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빨간색 변했는데 캔들이 빨간색 변하고 좀 더 캔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안 돼. 하나 보면 저희가 이제 좀 넓게 봐야죠. 하나 보면 좀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 추세가 실선이 전체 추세를 나타내면 전체 추세가 뭐예요? 녹색선은 뭐예요? 바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빨간색 캔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 그럼 우리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바로 실선이 보라색,
아니면은 이 보조선 색깔이 한 4개 이상 변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캔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캔들이 커지면서 보조선 색깔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5개까지 변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전환된 가능성이 커졌구나. 여기서 상승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구나.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뭐 자금의 3분의 1을 집어넣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실선까지 변했습니다. 실선이 상승을 변했습니다. 대세가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캔들이 이 보라색 선을 넘어서면은 이때는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죠. 상승이 올라간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변한 지점, 그리고 주가는 계속 쭉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N자형으로 이렇게 상승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N자형 매매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N자형으로 꺾어져서 올라가는 이런 지점이 또 아주 정확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TEG표에서는 이렇게 또 캔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캔들이 보라색 실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조금 더 정확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3분의 1로 나눠서 매수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바로 요 지점 바로 이렇게 캔들 세 개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보라색 선이 이렇게 보조선이 이렇게 변한 지점에서 한번 잡고, 그리고 실선이 변한 이런 지점, 실선이 변해서 빨간색 캔들이 보라색 실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 여기서 한번 잡고 N자형에서 꺾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또 한번 잡으면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보다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할 때 우리는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요것만 보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된다. 바로 선도, 저희가 보조선도 같이 봐야 된다. 보조선이 초록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하면은 또 이것도 매수 고려하라는 거구나. 보라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하면 이거는 매도를 고려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 실선, 대세를 봐야 됩니다. 대세가 뭔가? 대세는 보라색이면, 실선이 보라색이면 상승이고, 초록색이면 하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 자, 이 지표를 사용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100% 완벽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사용할 때는 횡보장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횡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전이에요. 이거는 난전이기 때문에 이 횡보장에 적합한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표는 횡보장에 적합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런 난전에 좀 적합한 지표가 있고, 이런 횡보장에서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고요. TEG표,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이걸 좀 지워야 되는데, TEG표입니다. TEG표는 이제, 분할 매수. 아까 보셨죠? 보조선 색깔이 변하고, 또 실선 색깔이 변하고, 캔들도 이렇게 커졌다 줄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전환점, 국면이 전환되는 그 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TEG표가 장점이 이제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런 전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이라는 거, 단계적으로 또 매도를 하면 더 좋겠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 100% 확신 항상 금물이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